고개를 이러고 봐야 돼, 이러고.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모니터 양심 리뷰 그 네 번째 시간은 대만의 모니터 회사 벤큐 차례입니다. 여러분, 벤큐라는 이름 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이랑 LG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계 3대 LCD 패널 공급 업체인 AUO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서 뭐 길 가다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벤큐라는 회사의 모니터 제품들이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제품 자체가 가진 경쟁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이라서 해외에서는 좀 많은 관심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AS 때문에 잡음이 좀 많았습니다. 이 AS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시작부터 벤큐 한 대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며칠 전에 벤큐 담당자분이 통화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이 국내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제품 스펙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바로 사후 관리예요. 모니터 같이 이 오래 쓰는 거, 수명이 긴 제품에 AS가 불만족스럽다면 누가 그 제품을 구매하겠습니까? 벤큐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사후 관리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보세요? 네네네. 네? 아, 외주 아니에요? 네네. 네, 뭐,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 이거 뭐 바뀌었나봐요. 원래 벤큐가 AS를 그 대행해주는 외주 업체를 끼고 이 AS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 업체에 AS만 전담이 되는 그 전담 AS 업체가 있는 거랑 운영이 되는 거랑 이 업체 저 업체 AS 대행업체 외주 끼고 운영이 되는 거랑은 소비자의 만족도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이번에 올해 3월부터 벤큐 제품만 AS를 해주는 전담 업체가 강서구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는 예전보다 AS 품질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깔려고 그랬는데 그게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뭐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벤큐의 EW3280U라는 제품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109만 원인데 스펙 자체가 전문가용 모니터로 나와서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해상도는 4K고요. 보시다시피 크기는 되게 커요. 일반적인 데스크톱에 올라가는 모니터 치고는 상당히 큰 크기인 32인치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일반적인 이 크기의 4K 해상도 모니터들은 이 사선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거리가 80cm거든요. 그게 보편적인 크기고 정확히 따지게 되면 31.5인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제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선 거리가 정확히 81.3c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32인치 모니터라는 거예요. 약간 정석 같은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주사율은 60Hz예요. 그러니까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100만 원이 넘어가느냐? 왜 때문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거는 전문가용, 타격이 높은 그런 모니터입니다. 비싼 모니터 대부분이 IPS 패널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IPS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디지털 시네마 표준인 DCI P3로는 벤큐가 말하기를 95%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측을 해보니까 어도비 RGB로는 89%, sRGB로는 138%, DCI P3 기준으로는 95가 아니라 98이 측정됐습니다. 마케팅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LG예요? 뭐 패널이 충족하는 모니터의 색역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95%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슴이나 나무, 눈밭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모니터보다는 약간 색감이 또렷하고 약간 선명하게 보인다 그런 느낌을 체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독특한 거는 HDR을 지원하면서 다른 경쟁사의 제품들과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인증 자체는 베사의 디스플레이 HDR 400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사각 박스 보이시나요? 요 테두리 박스? 요게 그 지능형 밝기 조절 기능이라고 BI라는 기능이 HDR과 합쳐져서 HDRI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방에 불을 꺼놓고 영화를 본다거나 근데 그게 또 HDR 컨텐츠라거나 그런 경우에 이 주변부의 밝기를 이 검정색 사각 박스에서 이렇게 조도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에 알맞은 밝기와 어떤 컨텐츠를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적정 값으로 바꿔줍니다. 능동적으로요. 그래서 아마 HDRI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밝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밝기가 무조건 높다고 그게 다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HDR 600, 뭐 HDR 1000 이렇게 인증 규격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딱 듣기로는 HDR 1000이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HDR 400이면 별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밝기는 눈 건강이랑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판소 이런 데는 이 밝기를 거의 120에서 110니트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는 분들이 140에서 160니트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밝기가 높아야지 그게 최고 좋은 모니터다, 최고의 HDR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 밝기가 높으면 물론 순간 최대 밝기가 높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밝은 걸 보고 싶을 때 그럴 땐 잠깐 그 밝기를 맥시멈으로 켜서 봤을 때 좋은 거고 평상시에는 밝기를 어느 정도 낮춰 쓰는 게 눈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뭐 HDR 1000이
돼야 진짜 HDR이다. 그 밝기를 봐야지만 원작자가 표현한 막 눈부신 태양, 아우 막 내 눈 막 이래야 진짜 HDR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죠. 정말 진짜 HDR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적 HDR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EW3280U는 HDR 400이지만 400이라는 수치가 낮기 때문에 나쁜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고, SDR보다는 그래도 이 빛의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제품이다. 거기에 추가로 눈 건강까지 배려한 그런 제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의 특징의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스피커가 고급지다라는 건데, 이 벤큐가 모니터 만들던 어떤 짬이 좀 되니까 사운드에도 약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관련 개발 부서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런 기능들을 제품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이 그런 기능들이 녹아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보시면 이 밑에 하단 베젤 쪽에 이 타공망 같은 게 있는데, 이 안에 우퍼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 후면부에도 이 스피커처럼 비슷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니터를 구입하면서 스피커는 따로 사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하단 베젤 같은 작은 공간에 우퍼를 심어놨는데 그 우퍼의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요거는 뭐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우퍼의 성능은 크기에서 오는데 이 작은 베젤 안에 파묻힌 스피커의 성능을 기대한다? 내 휴대폰보다 작은데 이거? 내 시계 줄만한데 이거? 이걸 기대한다고? 뭐 어딘가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 이 제품이 특별하다고 느꼈던 건 사실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기능들보다 이 크기와 해상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베스트 포지션이 32인치 4K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게임도 주로 하는 편이고 2020년인데 4K 해상도를 좀 포기하기 힘들어서 4K는 굳이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열망이 있었고요. 화면의 크기가 여기서 더 작아지면 어떤 그 탁 트인 공간감, 몰입감, 시야감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작은 크기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상의 크기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야거리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는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결국 이 데스크탑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알맞은 크기, 그리고 4K 해상도의 모니터면 32인치가 적절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포지션의 제품들을 눈여겨봤습니다. 물론 제가 EW32806가 그 포지션 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다, 이걸 꼭 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지션 상에서 이 제품이 DCI P3도 상당히 높고 가격의 경쟁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 스피커 장점은 빼겠지만 스피커 장점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은 맞아요. 그래서 고려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 조도 센서가 탑재된 부분, 이거는 정말 다른 경쟁사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서 추천해줄 만한 그런 제품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 사실 많이 부담도 되실 거고 비싸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이 32인치 4K IPS 패널 그리고 높은 세격 가진 모니터들을 시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다 비싸요. 델 3219Q, 뭐 뷰소닉 VP3268 4K, 그리고 뭐 LG 3261-950, 그리고 뭐 휴레패커드 Z32, 이런 제품들 100만 원 밑에가 없습니다. 원래 비싼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문가용 모니터들은 대부분이 다 높은 세격 그리고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그 외에도 뭔가 자체적으로 회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테크닉적인 우위를 강조하고 싶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장이라서 제품이 절대 저렴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디자인인데 사실 이 디자인이 컬러링 자체가 약간 고급스러움과 올드함이 느껴지는 브론즈 컬러가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하단 베젤에 브론즈 빛깔의 타공막, 요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뭐 레트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의 디자인 갖고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니터가 배치될 공간상에서 주변에 있는 가구들과 사물들이 같이 다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이 제품만 노티가 날 수 있어요. 벤큐 디자인 분들, 이거 디자인 누가 했어요? 홍상 캔디 압수하러 갑니다. 게다가 스탠드 이거 베사 마운트 지원은 되고, 분리는 되네. 이거 잠깐만, 이거 피벗이랑 엘리베이션이 안 되네요? 4K 피벗은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는데 G캠을 못 본다고? 아니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왜 안 돌아가? 죄송합니다. 제가 G캠만 생각하면 막 흥분돼가지고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G캠 이런 거 못 본다고 하면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3D 게임에 멀미가 있어서 나는 고주 사용까지는 필요가 없고 IPS 패널로 만들어진 모니터여서 어떤 높은 세격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32인치 4K 대기업 모니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스피커에 큰 돈 쓰고 싶지 않고 책상 위에 깔끔하게 그냥 모니터만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 브론즈 컬러링의 호불호가 나는 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또 4K 잠깐만, 이거 피벗 안 되는 거 되게 화나네. 아니 2020년에 G캠을 못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트와이스를 지금 못 본다고요. 사나를 내가 포켓걸스를 못 본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2020년인데 고개를 이러고 봐야 돼, 이러고. 자,
EW3280U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이 벤큐의 모니터 제품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또는 제품이 가진 경쟁력이 부족해서 여지껏 주목을 못 받았던 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사실 AS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제품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올해 3월부터는 강서구에 위치한 전담 AS 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이 제품에 대한 팁은 아니지만 모니터를 구매할 때 이렇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들 있죠. 이런 거 구매할 때는 정말 미친 듯이 깐깐하고 꼼꼼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 제품이 없어서 못 살겠다, 정말 없어서 죽어버리겠다, 그런 경우 정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직진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제품, 그냥 끌려서 단순히 레트로한 디자인이 좋아서 이런 판단하에 제품을 구입하면 100% 후회해요. 정말 꼼꼼하고 깐깐하게 제품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벤큐의 32인치 4K 모니터 EW3280U를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양심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